아니, 언제까지 배달 음식만 시켜 먹을 거야? 살림이랑 육아에 전념하겠다더니 애는 안 낳겠다고 하고 이제 살림에서도 요리는 안 하겠다고? 그럼 뭘 하겠다는 건데?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해요. 어머님이 왜 자꾸 저희 가정에 간섭하세요? 네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으니 그런 거 아니냐? 제가 무슨 선을 넘었다고 그러세요? 어린애들도 아니고 저희가 알아서 결정하는 거죠. 니네 이렇게 사는 거 내 아들도 동의한 거야? 그이는 제 말은 다 들어주는 편이라서요. 아이고, 속 터져. 아무리 그래도 네 남편 생일에까지 배달 음식 시켜주는 게 말이 되니? 생일에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게 어때서요? 그래도 오늘은 그이 먹고 싶은 거 시켜줬어요. 제 생일에도 배달 시켜 먹었고요. 얘가 그걸 말이라고. 네가 맞벌이라도 하면 이해하겠다. 근데 맨날 집에서 놀면 어느 정도는 네 남편 내조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이가 집을 얼마나 더럽히는 줄 아세요? 그거 청소해주는 게 내조 아니면 뭔데요? 청소하는 거 그거 얼마나 걸린다고. 나머지 시간엔 대체 뭘 하는데? 그리고 집이 이게 청소한 집이 맞아? 저기 쓰레기들은 언제 버리려고? 제가 왜 어머님께 이런 말을 들어야 해요? 솔직히 이렇게 집에 아무렇지 않게 찾아오시는 것도 불편하네요. 여기가 누구 집인데? 방금 대화 속 주인공 71세 김연자 할머니. 그리고 그의 며느리 장혜진입니다. 김씨 할머니는 아들의 생일이었던 이날 미역국을 끓여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시간에 맞춰서 갔지만 이미 아들과 며느리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얼른 미역국을 국그릇에 담아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미역국 안 먹어도 돼요. 그래도 생일인데 밥을 먹지 왜 또 배달 음식이야? 김씨 할머니는 며느리를 째려봤습니다.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배달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집은 왜 이렇게 엉망이야? 밥 먹고 치울 거예요. 하지만 최근에 아들 집에 올 때마다 정리가 안 된 집을 봤던 김 씨는 직접 거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에게 간단히 인사만 하고 입을 닫고 있던 며느리는 김 씨가 거실을 치우려 하자 그제서야 입을 뗐습니다. 어머님 그냥 놔두세요. 제 물건도 있어요. 그래요, 엄마. 그냥 놔두고 그만 가보세요. 아들은 항상 김 씨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보다는 며느리의 눈치만 보는 듯 했습니다. 김 씨는 그런 아들 며느리를 보며 속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김 씨 할머니가 결혼한 자식들에게 굉장히 간섭이 많은 할머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김 씨는 처음부터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가 이렇게 잔소리를 하게 된 계기는 며느리의 행동이 원인이었습니다. 그간 김 씨와 아들 며느리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어린 시절 가난한 집안의 만녀로 태어났습니다. 김 씨와 김 씨의 어머니는 둘째로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시어머니에게 갖은 구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김 씨의 어머니는 둘째로 아들을 낳았고 이후 시어머니의 구박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 어머니의 시어머니, 즉 김 씨의 할머니는 김 씨와 남동생을 심하게 차별했습니다. 김 씨는 집에서 밥만 축내는 식충이 취급을 받았고 김 씨의 할머니는 얼른 김 씨가 집에서 나가기만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서름을 받는 어린 시절을 보내다 김 씨는 일찍이 타지로 돈을 벌러 갔습니다. 김 씨는 타지에서 일을 하며 집으로 돈도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김 씨의 할머니는 그간 밥 먹은 것을 보답해야 한다며 김 씨가 돈 보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할머니의 반대로 시집도 가지 않고 매년 돈을 벌어 집에다 보내줬습니다. 이후 김 씨의 할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김 씨의 어머니는 김 씨에게 돈은 이제 그만 보내도 되니 얼른 시집을 가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중매를 통해 남편을 만났습니다. 늦은 나이에 한 결혼이었기에 남편도 나이가 꽤 있었습니다. 남편의 성격은 참 다정했지만 살이 좀 많이 쪘고 김 씨와 결혼할 당시에도 건강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듯 싶었습니다. 김 씨는 임신이 잘 될까 싶었지만 다행히도 건강한 아들 현수를 낳았습니다. 이후 아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김 씨의 남편은 점점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장남이었기에 결혼 당시 제법 큰 땅을 물려받았습니다. 남편은 자기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해주는 김 씨에게 감동해 김 씨에게 미리 큰 땅을 전부 물려줬습니다. 김 씨의 시어머니는 손주한테 물려주라고 했지만 그때 당시 손주는 너무 어렸고 김 씨가 워낙 아들을 아꼈기 때문에 남편은 김 씨를 믿고 김 씨의 이름으로 물려줬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얼마 안 가 김 씨의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떠난 바로 다음 해에 시어머니까지 남편 곁으로 가면서 김 씨는 아들과 둘만 남겨졌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물려준 땅은 김 씨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김 씨는 그 땅은 무슨 수를 써서든 지키기 위해 부동산 관련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주변에 김 씨의 땅을 팔라고 권유하는 사람들의 말을 전부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일도 하며 열심히 아들 현수를 키웠습니다. 아들은 학창시절 공부를 아주 잘하진 못했지만 무언가 하나에 빠지면 그것만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아들은 지방대에 들어가서 경영학을 전공하더니 이내 학교를 휴학하고 그때부터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큰 돈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해 김 씨는 걱정이 앞섰지만 아들은 그전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자기가 직접 붕어빵 장사를 해보면서 모은 작은 돈으로 사업을 작게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꽤 치밀해서 절대 빚을 지거나 큰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실패했지만 작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큰 타격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아들은 다시 작게 시작한 사업을 꽤 크게 키웠습니다. 이때부터 사업의 도가 텄는지 아들은 나름 잘 나가는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엄마에게 금반지를 선물했습니다. 아이고 아들아, 뭐 이런 걸 사왔어?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김 씨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엄마 아니었으면 저 이렇게 성공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엄마가 저 뒷바라지 잘해주신 덕이라 이거 받을 자격 있으세요. 사실 아들의 말처럼 김 씨는 아들이 사업을 할 때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아들의 아침 저녁밥은 물론이고 점심밥은 도시락으로 싸주었습니다. 엄마 아니었으면 맨날 편의점 가서 라면이나 인스턴트 식품만 먹었을 거예요. 이외에도 아들의 옷을 김 씨가 직접 사오는 경우가 많았고 셔츠의 경우 김 씨가 하나하나 다리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집에 오면 편하게 쉬기만 할 수 있도록 이부자리 정리 및 아들 방 청소까지 김 씨가 도맡아 했습니다. 아들은 금반지를 김 씨에게 건네며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다고 했습니다. 저 약혼했어요. 아이고 정말이야? 너무 잘 됐네. 드디어 장가도 가고 이제 정말 다 컸구나. 김 씨는 이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김 씨에게 조만간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자기가 밥을 꼭 사줄 테니 얼른 약속만 잡으라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아들의 여자친구가 좋아한다는 분식집에서 처음으로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근사한 음식을 사주고 싶었지만 웬 분식집이냐며 의아했습니다. 여자친구가 떡볶이를 워낙 좋아해서요. 아무리 그래도 분식집에서 처음 만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뭐 어때요? 여자친구가 오늘 떡볶이가 너무 땡긴다고 그래서요. 돈도 많이 안 들고 좋죠. 아이고 그래.
김 씨는 이때까지만 해도 예비 며느리가 검소한 성격의 사람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김 씨는 괜히 며느리 앞에서 실수하지 않을까 긴장한 채로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김 씨는 약속 시간 5분 전에 미리 도착해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한 분식집은 꽤 맛집이었는지 사람들이 아주 꽉 차 있었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김 씨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직원이 물었습니다. 이따가 일행이 올 거라서요. 오면 그때 같이 주문해도 될까요? 저기 뒤에 기다리는 손님들이 있어서요. 직원은 김 씨에게 은근히 빨리 먹고 나가야 한다고 눈치를 주는 듯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잘 나가는 걸로 각각 3인분 주세요. 김 씨는 어쩔 수 없이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도착하기 전에 주문을 했습니다. 약속 시간 정각이 되자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도착했습니다. 김 씨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반겼습니다. 아이고, 네가 혜진이구나. 너무 예쁘네. 며느리는 쑥스러운 듯 김 씨에게 인사를 건네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앉자마자 주문한 음식들이 도착했습니다. 니네 오면 주문하려고 했는데 직원이 얼른 주문하라고 눈치 줘서 제일 잘 나가는 거 달라고 했다. 괜찮지? 아들은 잘했다고 했지만 예비 며느리는 약간 만족스럽지 못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씨는 그런 며느리의 표정을 간파하고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좋아하는 메뉴가 따로 있니? 그거 하나 더 시키자. 대답 없는 며느리 대신 아들이 답했습니다. 사실 혜진이는 여기서 매일 치즈라볶이만 먹어요. 근데 이미 많이 시켜서 그것까지 시키면 다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오늘 이거 먹고 다음에 다시 오면 그때 혜진이 좋아하는 거 먹자. 며느리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좋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먹으며 질문은 거의 김 씨만 하고 며느리는 단답을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 자리에서 좀 더 오래 얘기하고 싶었지만 눈치를 주는 직원 때문에 얼른 분식집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왜 저렇게 눈치를 주는 거야? 분식집은 테이블 회전이 생명이잖아요. 역시 사업가의 눈은 다르네. 좀 아쉬우니까 카페에 가서 커피라도 한잔 할까? 아들은 며느리의 눈치를 쓱 보더니 오늘은 좀 바빠서 다음에 한 번 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그래. 일이 바쁘면 얼른 들어가 봐야지. 혜진이도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 김 씨는 아들과 예비 며느리에게 인사를 남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 씨는 식사 자리가 영 불편했는지 소화가 잘 안 돼 집에 도착하자마자 소화제를 먹었습니다. 이후 상견례에서 김 씨는 예비 며느리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날은 사돈을 처음 보는 자리라 김 씨는 공진단을 하나 먹고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김 씨도 말이 없는 편이었지만 사돈네는 김 씨보다 훨씬 더 과묵한 성격이었습니다. 정적이 흐를 때마다 김 씨는 숨이 턱 막히는 듯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저것 물어보기에도 괜히 실례일 것 같아 김 씨는 말을 아꼈습니다. 정적 속에 박갓사돈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박갓사돈은 딸과 예비 사위에게 아이 계획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둘 정도는 낳고 싶다고 했고 예비 며느리도 생각은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비 안사돈은 반대로 아이 안 낳아도 괜찮으니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내심 손주를 보고 싶었지만 괜히 부담을 줄까봐 예비 안사돈의 말에 공감해줬습니다. 아이들 행복이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이 말을 예비 며느리는 아이 안 낳아도 된다는 걸로 받아들인 모양이었습니다. 이후 결혼식까지 시간이 아주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결혼식 당일도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었고 혼인신고도 하면서 아들과 며느리는 정식 부부가 되었습니다.
김 씨는 결혼식 다음 날 하루 종일 지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아들을 결혼시킨 것이 매우 뿌듯했습니다. 며느리는 결혼을 하고도 다니던 직장을 계속 다니다가 얼마 안 가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어차피 돈은 아들이 잘 벌기도 했고 자기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살림과 육아에 집중하기로 합의를 본 모양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김 씨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간섭을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아들은 김 씨에게 찾아와 애를 안 낳겠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애를 안 낳겠다니? 이유가 뭐야? 너네 어디 아프니? 아니요. 애 볼 자신이 없어서요. 육아는 혜진이가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사실 저도 그러길 바랬는데 혜진이가 애 낳고 잘 키울 자신이 없다고 하네요. 누구나 처음엔 다 그런 생각하지. 애 낳고 키우면서 다 배우는 거지. 혜진이 생각이 워낙 확고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아이 대신 강아지를 키우고 싶대요. 김 씨의 입장에서는 속 터지는 소리를 아들은 잘도 하고 있었습니다. 장모님도 자기 딸 애 키우면서 고생하는 건 싫으신가 봐요. 장인어른은 반대하긴 하는데 엄마도 장모님이랑 같은 생각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지. 그럼 혜진이는 앞으로 뭐 하겠다는데?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하는 거죠. 김 씨는 아들과 며느리의 이런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최근에 며느리가 요리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면서 앞으로 김 씨에게 반찬은 안 해줘도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요리학원? 그게 뭐라고 학원까지 다녀? 유튜브에도 좋은 레시피들이 많은데. 학원이 좀 더 편한가 봐요. 보내달래서 지원해주고 있어요. 며느리가 무슨 네 딸이라도 되니? 예전에 TV 보니까 아내를 딸처럼 대하면 집안이 화목하다고 하더라고요. 김 씨는 아들의 말이 이해는 가지 않았지만 너네가 행복하면 됐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일도 안 하는데 애를 안 낳는다고? 김 씨는 간만에 지인을 만나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래. 넌 이 상황이 이해가 가? 그리고 무슨 요리 배우는데 학원을 보내줘? 언니 말대로 와이프가 아니라 딸이네 그냥. 내 말이 그 말이야. 왠지 느낌이 쎄한데? 다시 한번 아이 가지는 거 말해보는 게 어때? 김 씨는 지인의 조언대로 아들과 며느리와 밥을 먹으며 은근히 다른 손주들이 너무 귀엽다고 말하고 유튜브에 있는 애기들 사진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돌려서 손주를 원한다는 표현을 한 것이었지만 김 씨가 그렇게 할 때마다 며느리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반응에 김 씨도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며느리는 요리학원에 한 달 정도 다니다가 그만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요리에 흥미가 떨어졌나 봐요. 그럼 유튜브로 요리 배우겠대? 그건 아니고 그냥 편하게 배달 음식 시켜 먹기로 했어요. 김 씨는 그런 아들의 말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결혼해서 일도 안 하는데 아이도 안 낳고 심지어 요리도 안 하겠다면 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김 씨는 이때부터 며느리가 매우 못마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혜진이는 대체 뭘 하겠다는 거야? 워낙 외향적이어서 집 밖에서 노는 걸 좋아해요. 넌 집에 있는 걸 더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그냥 쉴 때 저는 집에서 쉬고 혜진이는 밖에서 친구들 만나요. 그래. 니네가 알아서 정할 문제지. 괜히 간섭하지 않으마. 아들은 걱정 말라며 김 씨를 달랬습니다. 이후 아들이 결혼하고 김 씨는 첫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이 맛있는 음식을 사준다는 말에 생일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생일 당일 김 씨는 아들이 말해준 장소에 가서 미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들어오는 건 아들 혼자였습니다. 혜진이는 같이 안 왔어? 오늘 오래전에 친구들이랑 약속 잡아놓은 게 있다고 해서 같이 못 왔어요.
죄송하다고 꼭 전해달라 하네요. 아들은 그러면서 김 씨에게 며느리가 손편지를 써왔다며 김 씨에게 건넸습니다. 김 씨는 누군가에게 처음 받아보는 손편지였기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생일에 참석 못해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짤막한 문장이었지만 김 씨의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김 씨는 그간 며느리에게 쌓인 감정들이 사르르 녹는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이후 할머니는 아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사실 결혼 당시 김 씨는 남편에게 물려받은 땅의 절반을 팔아 아들의 집을 사줬습니다. 이때는 김 씨의 명의로 집을 샀는데 김 씨는 아들에게 집을 증여하기 위해 아들을 찾았던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집을 증여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할 수 있었고, 며느리와 공동 명의로 해주면 세금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최근에 며느리에게 받은 편지에 감동을 받긴 했지만 김 씨는 그래도 그냥 아들의 명의로 집을 증여해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집에 방문했는데 아들과 며느리는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눈에 보인 것은 또 떡볶이였습니다. 점심에 떡볶이 먹었다고 하지 않았어? 이건 다른 종류라서 괜찮아요. 또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모습을 보자 며느리의 손편지에서 받은 감동이 싹 없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이 밥을 다 먹고 아들의 서재로가 집 증여 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자기 생각대로 집은 아들 이름으로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들도 그런 김 씨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며느리는 그런 김 씨와 아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아들과의 대화를 끝내고 김 씨는 아들 며느리와 간단히 담소를 나눴습니다. 김 씨는 단지 궁금해서 며느리에게 요즘 뭐 하냐고 물었습니다. 김 씨는 며느리에게 물었지만 아들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혜진이 요새 수영도 배우고 외국어도 배우고 바빠요. 김 씨는 속으로 당연히 그 돈은 아들의 지갑에서 나간다고 생각하니 점점 며느리가 괘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김 씨는 더 이상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서 그만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김 씨가 집을 떠나자마자 며느리는 아들을 위하는 척 세금을 줄이려면 공동 명의로 집을 물려받는 게 어떠냐고 아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내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재산을 나누자는 말을 들은 아들의 심경은 꽤나 복잡했습니다. 아들은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고 넘어갔습니다. 이후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의 몸이 점점 좋지 않아졌습니다. 사업은 잘 되긴 했지만 날이 갈수록 아들은 점점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집을 비우고 학원을 가거나 운동을 갔고 심지어 놀러 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들은 어느 순간 혼자서 남은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대충 때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가자 김 씨는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그곳에 며느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1시간 정도 있다가 며느리가 도착했습니다. 김 씨는 며느리에게 어디 갔다 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학원 마치고 바로 달려왔다 했습니다. 그래도 네 남편이 쓰러졌는데 중간에 바로 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김 씨는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김 씨의 말에 다시 한번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김 씨는 이때부터 아들의 집에 가서 반찬도 다시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하던 대로 몸에 좋은 음식들을 잔뜩 만들어 가져다 주었습니다. 며느리가 눈치를 줬는지 아들은 김 씨에게 반찬 안 갖다 줘도 된다고 했지만 김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에게 반찬을 주러 집을 자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후 김 씨가 방문했을 때 전과 마찬가지로 매번 배달 음식이 시켜져 있었습니다.
이후 며느리는 다시 한번 김 씨에게 손편지를 건넸습니다. 그때 응급실에 늦게 가서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남편에게 더 신경 쓰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며느리는 김 씨에게 손편지를 자주 건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진심을 담아 손편지를 건네기보다는 그냥 자기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손편지를 건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김 씨는 며느리가 건넨 손편지가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며느리의 행동이 달라진 건 손편지를 보낸 그때뿐이었고 그 이후에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며느리의 손편지에 속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가 아들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김 씨는 아들에게 줄 미역국을 끓여 보온병에 담아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시간에 맞춰서 찾아갔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뭘 먹고 있나 봤더니 또 떡볶이와 치킨을 먹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얼른 아들에게 미역국을 건넸고 아들은 일이 있다며 밥을 급히 먹고 다시 회사로 향했습니다. 김 씨는 며느리와 대화를 하고 싶었지만 며느리는 김 씨와의 자리를 피하기라도 하듯 자기도 약속이 있어 나가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그런 며느리를 붙잡고 속에 있던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언제까지 배달 음식만 시켜 먹을 거야? 살림이랑 육아에 전념하겠다더니 애는 안 낳겠다고 하고 이제 살림에서도 요리는 안 하겠다고? 그럼 뭘 하겠다는 건데? 그동안 참아야지 하며 말을 아꼈지만 이날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들이 김 씨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해요. 어머님이 왜 자꾸 저희 가정에 간섭하세요? 며느리는 이제야 본성을 드러내기라도 하듯 지지 않고 김 씨에게 대꾸했습니다. 네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으니 그런 거 아니냐? 제가 무슨 선을 넘었다고 그러세요? 저희가 어린애들도 아니고 저희가 알아서 결정하는 거죠. 니네 이렇게 사는 거 내 아들도 동의한 거야? 그이는 제 말은 다 들어주는 편이라서요. 아이고, 속 터져. 아무리 그래도 네 남편 생일에까지 배달 음식 시켜주는 게 말이 되니? 생일에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게 어때서요? 그래도 오늘은 그이 먹고 싶은 거 시켜줬어요. 제 생일에도 배달 시켜 먹었고요. 얘가 그걸 말이라고. 네가 맞벌이라도 하면 이해하겠다. 근데 맨날 집에서 놀면 어느 정도는 네 남편 내조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이가 집을 얼마나 더럽히는 줄 아세요? 그거 청소해주는 게 내조 아니면 뭔데요? 청소하는 거 그거 얼마나 걸린다고. 나머지 시간엔 대체 뭘 하는데? 그리고 집이 이게 청소한 집이 맞아? 저기 쓰레기들은 언제 버리려고? 제가 왜 어머님께 이런 말을 들어야 해요? 솔직히 이렇게 집에 아무렇지 않게 찾아오시는 것도 불편하네요. 여기가 누구 집인데? 아들과 며느리가 사는 집은 아직 김 씨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었기에 며느리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이 집에서 저 놀고 먹기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이 세금 아낄 거 생각해서라도 그냥 집은 공동 명의로 물려주시면 안 돼요? 알아보니 증여세도 그이한테 물려주면 몇 억 가까이 내야 하던데. 그건 네가 상관할 바 아니다. 저도 이 집 가족이잖아요. 요새 청소를 좀 못한 건 맞지만 저도 바빠서 그런 거예요. 내 아들 돈으로 학원 다니는 게 네가 바쁜 이유야?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잔뜩 성난 얼굴이었지만 김 씨의 팩폭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더 심한 말이 나올 것 같아 얼른 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울분을 가라앉히기 힘들었습니다. 김 씨는 아들에게 먼저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분명 왜곡해서 아들에게 말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며느리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엄마는 제가 이혼하기를 바라세요. 그걸 원해서 한 말은 아니었기에 김 씨의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아들은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그런 아들의 말을 듣고 더 이상은 아들과 며느리의 문제에 간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이후 정말로 아들의 집에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떨어지니 김 씨의 마음도 어느덧 차분해졌습니다. 그렇게 평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김 씨에게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표정은 넋이 나간 듯 하면서도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김 씨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니? 실은 아들은 힘겹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말에 의하면 며느리의 금전 요구가 갈수록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학원 보내주는 것까지는 괜찮았지만 자기 친구들이랑 여행을 보내달라고 하질 않나, 비싼 마사지를 받으러 갈 테니 지원해달라 하질 않나, 요리도 안 하면서 생활비를 올려달라고 하는 등 며느리의 요구가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그런 아들이 말을 하는 중간에 화가 났는지 찬물을 벌컥 마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며느리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외출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아들과 통화하다가 통화가 꺼진 줄 알고 아들에 대한 뒷담화를 친구들과 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 이성 친구들은 술자리에 없다고 했는데 남자들의 목소리도 자주 들렸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 남자 중 한 명과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더러운 말들을 하는 것을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그 말을 듣고 그 다음날 무조건 이혼을 해야겠다고 다짐한 듯 했습니다. 사실 김 씨의 아들은 이혼남이라는 칭호가 싫어서 그간 이혼을 피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이 워낙 평판에 민감했기에 그런 아들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김 씨는 평판보다 아들의 행복이 중요하다며 그런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아들은 미리 김 씨에게 나중에 놀라지 말라고 이 얘기를 전하러 온 것이라며 김 씨와 헤어지고 바로 며느리를 찾아가 술자리에서 녹음된 파일을 들려주며 며느리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기 전에 아들은 이미 며느리가 집을 자주 비웠다는 증거, 살림을 하겠다고 하면서 집 청소가 안 된 집의 사진들을 찍어 놓으며 며느리에게 한 푼도 못 가게끔 증거들을 철저히 수집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아들의 행동에 처음에는 화를 내다가 울면서 빌다가 왔다 갔다 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아들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섰는지 그때부터 재산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는 김 씨에게 물려받은 이 집도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었기에 김 씨의 재산 중 며느리가 받을 재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법원에서 며느리가 집안 살림을 제대로 안 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며느리는 거의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아들과 이혼하게 됐습니다. 며느리는 돈이 없어 더 이상 법정 싸움을 끌고 갈 수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불쌍한 척하며 다시 아들과 김 씨를 번갈아 찾아가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김 씨는 단호하게 대했습니다. 며느리는 심지어 자기 부모님을 데려와 김 씨와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며느리는 자기 부모님을 데려와 아들 회사에까지 찾아왔는데 그 모습을 본 아들은 경찰을 부르겠다며 쫓아냈습니다. 며느리의 다음 행선지는 바로 김 씨의 집이었습니다. 며느리 대신 바깥 싸더니 초인종을 눌렀고 김 씨는 고민하다 아들에게 전화했지만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아 일단 문을 열어줬습니다. 문 앞에는 사돈네와 며느리가 죄 지은 사람처럼 서 있었고 김 씨는 일단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차를 내어온 김 씨는 무슨 할 말이 있어 찾아왔냐고 물었습니다. 저희 딸이 너무 철이 없었습니다. 그간 저희 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딸에게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아이들을 갈라서게 하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나 싶어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그 정도라는 게 어떤 의미죠?
김 씨가 생각하기에 며느리는 자기 부모님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사실 전부를 다 말하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간파한 김 씨는 얼른 아들에게서 받은 녹음본을 사돈에게 들려줬습니다. 며느리가 예의 없이 김 씨의 손을 잡고 제지하려 하자 바깥 사돈이 그런 며느리의 손을 뿌리치며 가만히 있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녹음본에서 사위에 대한 험담을 하는 내용과 다른 남자랑 음담패설을 주고받는 얘기를 들은 바깥 사돈은 그 자리에서 이를 꽉 물더니 앉은 채로 며느리의 뺨을 때렸습니다. 안 사돈은 놀라서 뭐 하는 거냐고 남편을 말렸고 며느리는 아버지에게 처음 맞아봤는지 뺨을 부여잡은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바깥 사돈은 이내 김 씨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며 아내와 딸을 데리고 집 밖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며느리와 처가댁 식구는 다시는 김 씨와 아들을 찾아가지 않았고 이혼 소송도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아마 바깥 사돈이 딸에게 호되게 혼쭐을 내준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에게는 이혼남이라는 꼬리표가 붙긴 했지만 아들은 머지않아 요새 이혼이 대수냐고 생각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고 김 씨는 이 일이 있고부터는 아들에게서는 좀 멀어지며 자신의 삶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반찬도 직접 가져다 주고 했지만 이제는 아들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반찬을 가져다 주지 않았고 아들이 다시 연애를 하고 있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그보다 자신이 그동안 하고 싶었던 취미들을 즐기며 생활하니 이보다 행복한 노후는 없는 듯 싶었습니다. 그렇게 김 씨와 아들은 자기 생활로 다시 돌아가 평온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김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분명 며느리가 살림과 육아에 전념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아이를 안 가지겠다고 선언하고 요리도 안 하겠다고 선언해버리면 그 어떤 부모님이라도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 큰 아들의 문제이니 신경을 끄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그런 마음을 가지더라도 며느리가 저렇게 행동한다면 간섭을 안 하기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만약 저런 며느리가 있다면 내 재산이 며느리에게 가지 않도록 미리 알아보고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와 상속에 관한 법은 자주 바뀌니 항상 변호사님과 상담을 통해 최근의 법은 어떤지 알아보는 습관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저런 며느리가 있다면 김 씨처럼 행동하실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모르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관심을 끌 것 같으신가요? 저런 며느리를 대처하는 더 좋은 방법이 생각나신다면 자유롭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